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바라보는 건 오직 철원의 발전과 번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도 답변을 성실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것이 철원에서의 어떤 발전 방향이 잘 시너지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볼 수 있어서요. 네. 요거는 그저 참고만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오로지 평화적인 어떤 우리의 항구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철원에 어떤 진짜 이로운 점이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군정질문을 다 보낸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1번하고 2번이 우리 국민에 대한 평화 의식 확산 및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떤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가령 평화통일 교육 시민 모델 도입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통일부에 국정과제 117번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통일부 산하 평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싶다면 네.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다 보시고 물론 이제 기감시설 다 총괄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해당된 과에다가는 네.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예. 들게 됩니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그거 빨리 찾아서 예. 관련 실과서하고 공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 외교 추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네. 어찌됐든 이 지역 관련된 분들에게 평화통일 관련된 뭐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하는 거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함량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결국엔 평화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정 기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료 예. 말- 사실은 예. 저도 30여 년 공직에 있고 예. 학교 다닐 때도 통일 평화에 뭐 네. 많은 거 배워 갖고 왔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그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의원님께서 주신 고심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하고 사실 이 평화를 지금 논하시는 분들 각계 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갖고 계신 그 통일부의 그런 지침들이 가능하다면 뭐 양쪽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서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답변 요지에 공감하는 바는 결국 단지 SOC 산업 관련돼서 경원선 연장과 그다음에 저희 가장 지역의 수건 사업이 고속도로 연장인데 그걸로만 뭉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철원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평화산업 단지 유치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철원에는 문화유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을 다 활용만 해도 저희가 정말 무한한 가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지금 접경 지역에 민통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들을 답정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좀 보면요. 다음입니다. 철원 평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철원을 살리는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기조가 시작되자마자 뭐 대남 방송도 좀 중지가 된 상황이고 군사적인 훈련이나 이런 감소가 된다면 긴장 완화가 결국엔 우리에게 좀 마음적으로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유익과 사회적 유익, 그다음에 문화적 유익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게 되면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요. 철원 평야가 아니고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이제는 철원 평화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실장님 그 답변해 주신 한반도 평화 경제 특구 조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통일부 관련 한반도 평화 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시만요. 평화 경제 특구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25년이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거고요. 26년부터 특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여유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걸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원군 내에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 사항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평화경제 특구에 관련된 내용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철원군도 고민한 내용이 있는지 질문드리는데 혹시 있을까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도 평화 특구에 관련된 사항을 좀 보고 드렸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직원도 없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걸 새롭게 그 전에 자료를 찾고 다시 우리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뭔지 검토를 하는데 참고로 2000년도에 그 당시 군수님께서 북한 기마 지역에 경운기 지원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호조 전 군수님도 동성농협조합장의 자격으로 함께 북한을 경운기를 제가 지금 대수를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하는데 함께 경운기를 보내고 북한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 기마군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 하고 있는 철원 기마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는데 그쪽은 절대 진입 불가 지역이랍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항 이후에 그러면 우리 철원 지역에 그런 공단을 만들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시키면 우리 자산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이런 특구 지정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해결할 부분은 전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협력, 유엔과 협력 이런 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저희가 원한다 그래도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도 다 원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도 노력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게 어쨌든 정중앙에 위치한 철원군이 향후에 발전을 하려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북한에서도 뭐 어떤 기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호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기 단서 조항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 협력 벨트나 이런 거를 구성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자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철원군에서 아예 그냥 계획적으로 2차 전지 평화산업공단 건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고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플라즈마 연구단지도 분양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 딴 단지에 있어서 예전에 플라즈마 산업단지, 그러니까 플라즈마 연구원이 철원에 들어오면서 무슨 큰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이 철원군에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플라즈마 산업단지의 물류라든지 여러 조건에 의해서 기업이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차 전지 무슨 공단도 국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힘들지 물론이죠. 않을까.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중요한 건 유리한 점은 북한에 중국 다음으로 히토르가 많다라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접경 지역으로서 저희가 철원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으로서 얘기를 해도 충분할 거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아까 하고 있고요. 보건드린 바와 같이 저희 2040 계획에 저런 내용을 충분히 좀 담고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담고 해서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철원의 농지에 관련된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활용 잘한다면 아리백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더욱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든 호응을 시켜야 되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철원의 영농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뭐 12,896 정도 헥타르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깔면 삼성이 1년에 쓰는 전기가 21테라와트시예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된다면 우리는 북한에도 전력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점으로 유도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으로부터라도 연습 어떤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나 이런 걸 건설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 중앙에 있는 태봉국 철원 도성에 관련돼서 공동 발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 지금은 아예 지금 멈춰져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지금 뭐 좀 이 두들기고 있는 사항은 제가 2008년, 2009년 문화재 개장할 때서부터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육사의 이재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DMZ를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박물관에도 그 당시 건의하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굴하면 수십 년 동안 발굴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철원군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풀어준다 그래도 우리 철원군은 향후 수십 년은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 이념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문화의 힘이 있고 또 민족 공동적인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문화재다, 우리 것만이 아니라 너희 것도 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동 발굴한다면 그만큼 가장 또 빨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 경제 특구보다도 이게 더 앞져서 나갈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진 한 번만 보고만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장이요. 공교롭게도 딱 그 휴전선 바로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사이에 아예 머물러서 완벽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DMZ 평화의 길 관련된 순례를 담당하고 있는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다른 민간 기업인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철원에 있는 각각 아까 도피한사도 나오고요. 여기는 학저수지 둘레길이고요. 이 길을 다 돌아서 이제 철원을 많이 홍보도 하고 누리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역시나 굳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대 담론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서부터도 좀 출발을 하면서 철원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이런 것들을 좀 홍보도 하고 알리고 사람들에게 느끼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질까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철원 사이클 대회가 안 한 지 2년이 됐어요. 네. 예, 이유가 지금 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 공교롭게 사고가 나서 멈춰 있는데 아예 다시 개시할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없나요? 저희 철원군에서도 철인 3종 경기도 성황리에 잘 됐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 잘 되다가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예. 뭐 하던 바람에 예. 좀 그렇게도 됐고. 근데 참 매력적인 거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자전거길이 참 너무 좋고 멋있는데 네. 또 군부가 또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관계로 또 네. 이렇게 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당시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거를 맨날 태권도하고 뭐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 다변화에 위해서 그런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면은 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다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입니다. 사실 요 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봉산 앞에 있는 초소입니다. 여기 원래 지피가 없어졌었는데 다시 생겨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원래 불빛은 다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 지역 작가 우듬지 작가분이 화살머리고지에서 나온 모래를 재료로 해서 그림으로 다시 그린 표현입니다. 이분들이 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철원에 이런 예술 문화 어떤 그 작품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리고요. 다음이요. 예, 이분도 잘 아실 겁니다. 관전리 앞에 오픈 더 문이라고 이 두 청년들은 탈북 청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림없이 공존할 수 있고 당연히 공존할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예, 멀지도 않고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거대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우리 같은 작은 지자체는 쉽게 흔들려서 오히려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를 놓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던져봤고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난다면 이런 거죠. 정권이 바뀌다 보다 아무튼 강원도지사만 바뀌어도 원래 민군협력과의 전신 이름이 평화지역발전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막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냥 우리가 이게 진짜 가치가 좋다 한다면 지켜내서 철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거를 꿈꿔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그거에 맞춰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어찌됐든 2040년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2040에. 때문에 예. 관련된 내용을 평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현안 담당하셔서 많이 또 이해는 해드리지만 그런 만큼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국민들은 이게 정주 여건 관련 사항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게 나누면서 한번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주신 내용 중에 4월 18일 날 저희가 아마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 간담회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모임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만 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조례에 얼만큼씩 한다라는 걸 넣지 못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고 저희가 조례에 분기별로 한다라든가 조례 아니면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악취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공론장 같은 개념으로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예, 예. 말마따나 이제 예. 그 제목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형도면 이제 제작성을 네네.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5년마다 이제 도래한 거라 네네. 겸사겸사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답변 잘해주셨는데 뒷변에 보면 결국에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겠다고도 이제 답변을 네네네. 주셨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그래야 관련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합당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한데 네. 그냥 협의체 구성만으로 그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형도면하고 협의체는 조금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형도면은 법령에 의해서 예.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현재 지형을 고시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5년 전에 없던 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거고, 근데 지금 축산악취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 그 지형도면 고시할 때 어차피 이제 철원군 전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예. 실태조사 하시는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예. 다니면서 저희가 원래는 그 지형도면 고시할 때 용역 안에는 없는 건데 설문조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견이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네네. 저희는 조례가 이제 따로따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 조례는 청정과에서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악취 관련돼서 그 관리하는 조례는 이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악취 방지법도 방지법으로,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예. 가축사육 제한조례도 청정환경과에서. 청정과에 네네. 규제에 이거- 관련한 건 이거를 저희과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제한 쪽에만 좀 핵심을 둔 것 같아서 이걸 좀 분류하거나 아니면 축산과에서는 그래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
질문이 된다면 축산과장님께 한번 질문. 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고 김광선 의원님 예. 필요하시면 예. 두 분 다 답변자를 보시고 직접 예. 해서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악취저감 민간협의회 이런 같은 경우는 예. 환경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분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축산을 그 지원하는 쪽에서 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답변서에 보면은 그 완주시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도 어떤 악취저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따라오시고 그걸 이행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대상을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제외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조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조회는 없고요. 저희가 축산농가 그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예, 그럴 예. 경우에 그 민원이 좀 발생하거나 그런 농가들은 예. 좀 후순위로 가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든가 뭐 그런 페널티 적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그만 걸맞게 그 확실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뭐 관련 법령도 저희도 농촌 지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예. 큰 타이틀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세부 사업들은 어차피 이제 농림 사업 지침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 굳이 조례까지는 관련 지원 관련해서 조례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세부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뭐 이렇게 지원하자 이런 식까지 세움은 없고요.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네. 자료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완주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제 22조에 보면 축산 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어느 정도 일부 참여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 23조는 보조금 등의 지원 제한을 둬서 강력하게 오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악취 방지 시설의 신설 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라든지 가축 분뇨, 악취 저감제 사용 관련된 내용들을 뭐 한 5항까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예, 저희가 이렇게 뭐 명시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예, 농가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저런 네. 것들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 네, 저렇게 규제해서 운수한 건 없는데 네. 앞으로 그 민간협의회 그쪽에서 환경과하고 그건 같이 검토해서 저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좀 선언과도 같을 수 있어서요. 네. 농가들한테는 어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은 그래서 꼭 저희가 시설이 현대화되는 거를 막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원군 그 가축 사용 제한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제 4조에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기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한했던 것들을 풀어놓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걸 적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무래도 많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농가들이 그리고 경영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당진시 하나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제3조에 사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위에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당진시에서 축사 시설 현대화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밀폐형은 기본이고 안에서 공기 순환을 하며 순환된 공기가 이제 밖으로 매출될 때 악취가스를 탈취 후에 배출되도록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준 의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이거는 배출 시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분뇨 관련된 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철저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했을 때만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이요. 그때 시설 현대화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때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 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현대화할 경우에는 현대화하고자 하는 기존 시설 면적의 130% 이내로 건축을 허용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중설이 가능한 거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을 현대화할 때는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30%를 증설시켜줘야 증설에 따른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요 30%만 증설을 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봤더니 현대화가 되니까 돈사 같은 경우에 대지 폐사율이 저감이 된대요. 그리고 현대화에 따른 또 인건비 절감도 있고 여러 면에서 농가 수익 창출에도 좀 도움이 더 돼서 이 방향을 굉장히 적극 권장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꼭 따라가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당진시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우리가 공감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악취 저감이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사업에 뛰어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이요.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여기 관내에 있는 돈사입니다. 거의 한 60억을 들여서 시설 현대를 다 했고요. 내용을 보면은 완전 밀폐형인데다가 천장에다가 공기를 모든 포집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렇게 액체로 다 세척을 합니다. 환풍기를 통해서 다 세척을 하고 여기가 배출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은 여과 장치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나머지는 액비를 다시 여과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이요. 다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 먹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시내에다가 내보내도 될 정도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농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차라리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인 삶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때에까지도 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농가가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약에 제안 드리면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두루미 분뇨 처리하는 곳을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보시게 되면 그 원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원 분뇨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안개 분사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법이 좀 강화돼서 대기환경보호법까지 되는 바람에 아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악취 팀에서 이거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지금 그 다음이요. 그 막구조로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밀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면이 많고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오픈된 공간이 좀 많아서 냄새가 그 공간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악취는 계속 배출이 되고 있죠.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철원군 내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는데요. 다음이요. 분뇨 처리장에 가보면 하루에 1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술 진단하고 악취 저감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능 개선은 계속 돼 있고 그 기준을 항상 맞추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아까 맨 왼쪽 위에 있는 공간이 똑같은 발효 시설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는 냄새를 전체 다 포집을 해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공간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탈취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이요. 이 탈취탑에서 공기를 내뿜으면 다 탈취가 됐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다음이요.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미 분뇨 처리장과 그리고 또 기마 생창리 쪽에 있는 대동축분 같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관내 업체 지금 두루미만 하더라도 하루 원래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게 65톤이에요. 근데 사실상 자기네가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3톤 내지라고 했는데 3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모든 농가의 시설 현대화는 유지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루미와 대동축분이 축산 농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냄새는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특별하게 보고 철원군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들어본 바로는 원래 환경부에서 90톤 이상은 자부담 10%의 구피 보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 시설을 하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가 다 65톤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좀 시설 증설 허가가 좀 된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믿고 가보는 거죠. 좀 늘려주고 그 시설 보조를 받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한번 구피 보조나 이런 거를 찾아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재료가 가축 분뇨인 경우에 예, 그 퇴비 공장 이런 것들도 축산과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네, 또 퇴비 공장 이런 것들은 예, 인허가서가 농업정책과라든가 네, 환경과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축산 농가나 법인한테 사업을 지원하는 메뉴들밖에 없습니다. 구비 사업이. 네네. 그래서 저 시설을 퇴비 공장 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체 네. 사업으로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어떤 사업? 자체 사업, 우리 군 자체 자체 사업, 사업으로 예. 아마 검토를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효능에 대해서 효과나 지원했을 때 네. 시설들이 잘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하고 예, 지금 두루미하고 대동축분도 그 운영 관계에 있어서 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있는 걸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60톤에서 90톤으로 다시 시설을 뭐 늘린다든가 이랬을 예. 때 또 주민들 의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좀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번 다른 축산 시설이나 이런 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을 한번 실증적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준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동축분과 두루미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요 근래는 두루미 인근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그 사업이 있잖아요. 장흥리 마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그걸 처리해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동축분은 지금 분을 안 받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반대해서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효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다 저쪽 동송 지역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이거를 만든 것 같긴 한데 거기에만큼 우리가 효능감을 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역 분들한테 그 진입 장벽을 넘고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으나 그거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충분히 악취 저감이 되도록 그러니 어떻게 보면 또 명분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자체 지원 사업으로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은 좀 갖게끔 하되 자체 사업으로 좀 가게 되면 악취 저감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처리가 끝난 상태의 이제 퇴비입니다. 퇴비물이 이제 저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출하가 농번기 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2월, 3월이나 10월, 11월 달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나가게 되니까 적재가 되잖아요. 쌓여지는 물량이 있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제가 그 질문도 드렸었어요. 제품화가 되면은 냄새가 더 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포대에 쌓여지는 거죠. 그 그림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적재하면 더 냄새가 안 나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저 공간은 저렇게 적재하는 양보다 4배의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더 위로 쌓을 수 없으니까 4배 공간이고 뭐 공극이 생기잖아요. 포대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계속 악취 현상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지 하면 퇴비 부식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싸게 퇴비를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농가에서 그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이게 또 저희로 퇴비가 퇴적되는 거에 이렇게 쌓여지는 거에 대해서 재고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 군비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사업들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네. 그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킬로그램당 정해져 있는 값은 뭐 한 3,700원 정도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네. 그 비용이 다 똑같게 동일하다 하면 상관없으나 어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보조 사업이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렇게 적재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이런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내에 있는 퇴비를 쓸 수 있도록 대동축분이나 뭐 예. 두루미트 퇴비를 비롯해서 예. 요구 사항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금 한 포대당 그 120원이고 나머지 비용들이 군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침에 의해서는 사실은 금액에 대한 그 한정이 지침에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 사업하고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그 관내 나오는 탭이나 이런 것들을 축분 앱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관내 업체 특성상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도비 사업의 그 지침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에 원래 60톤 정도를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네. 정도가 아니라 3톤밖에 처리 못하는 수준의 업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과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 퇴비 생산량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게 또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농가로부터는 빨리 또 분뇨 처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예.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리가 되고 악취 저감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와 그다음에 이렇게 분뇨 처리하는 곳에서도 냄새가 덜 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당진시와 같이 또 완주시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축산 농가들에 대한 중축 개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로 좀 이렇게 변환시켜 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질문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